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6분씩 주어지는 24분의 주도권 토론 두 차례 진행돼서 48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사회자로서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세훈 후보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고 오신환 후보부터 쭉 차례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후보를 좀 놓고 봤는데 이 48분간의 주도권 토론이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열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후보 이제 한 달 넘도록 이제 함께 경쟁도 하시고 또 의기를 모으시고 또 뜻도 모으셔왔는데 칭찬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후보 내가 보기에 같이 경쟁을 해보니 이런 점이 참 좋은 장점이더라. 오세훈 후보부터 답을 해주시죠. 네, 우리 오신환 후보 차세대 주자입니다. 우리 당의 미래주죠. 젊은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고요. 아마 앞으로 크게 대성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조은희 후보 정말 일 잘하죠. 서초구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전 서울 시내에 퍼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유 어린이집을 보고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예산 더 안 쓰면서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을 전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인 시정 칭찬드립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4선 국회의원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작년에 대여 강경투쟁하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선의 관록으로 그동안에 정말 깊이도 있어지시고 아마 식견도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한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오신환 후보께 네, 저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의 감수성이 있다면 우리 오 후보님은 작가의 감수성이 있다고 할까요? 오늘도 그 V서울 공약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짧은 시간에. 여전히 젊은 감각을 갖고 시대를 읽어가는 젊은 감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은희 후보님은 집념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공약을 35개 정도 내셨는데 정말 현장의 밀착형으로 꼼꼼히 구정을 살폈던 그 경험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들을 제시한 걸 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장점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은요, 제가 늘 볼 때마다 행복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어딜 가면 늘 이렇게 젊은이들이 같이 셀카 찍자고 하고 해서 저는 소외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아닌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네. 다음 조은희 후보님. 저는 여기 계신 세 분 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되셔도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후보도 있죠. 아직. 우상호 후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환 후보님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비전과 또 젊은 패기 그래서 우리 당의 정말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님은 저 개인적으로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투쟁도 이끌어 가시면서 또 섬세하게 정책도 또 사람들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의 메르켈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님은 창의력이 있으시고 또 비전이 있으시고 10년 전에 하신 정책도 지금 그대로 해도 정말 우리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정말 못했다는 것을 우리 오세훈 후보님께서 역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능력 있으신 거죠. 네. 네. 이번엔 나경원 후보께 6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말씀드릴까요? 오신환 후보는 우리 당의 아주 청년 정치인이신데요. 저는 이제 청년 정치인 하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을 위한 공약 정책에 정말 고민하시고 늘 좋은 거 제안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참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를 한 축을 든든하게 맡아주셔서 늘 감사한 생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도전하면서도 역시 그런 공약 많이 내주셔서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은희 후보는 정말 제가
조은희 후보 공약 중에서 너무 좋은 게 많아서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한 것도 많습니다. 구정을 해보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피는 그 섬세함, 그리고 또 그동안 해오신 결단력이 아주 좋은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는 5년 예전에 서울시장을 하신 죄송합니다만 저 오세훈 후보 칭찬을 해주셔야 될 차례인데 시간 조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60초가 봤군요. 지났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주도권 토론이 되면 그때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실 테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못하신 오세훈 후보에 대한 칭찬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48분에 제가 드렸던 질문까지 이번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형식은 저희 앞에 했던 48분의 1차 토론 때와 똑같습니다. 다만 후보당 시간을 6분에서 5분으로 줄였습니다. 1분 줄였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보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반박권 제가 따져봤더니 공평하게 두 번씩 쓰셨습니다. 앞으로 5분씩 20분간 진행되는 동안 적절하게 한번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저희 시청자들과 유권자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오신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울은 서울다워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쇠퇴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업구조를 재편해서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의 서울은 입체도시입니다. 입체도시는 사람을 살리고 또 도시를 키우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도시 전략 비전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오신환의 입체도시는 용산을 중심으로 X차 축으로 해서 지금 동부권에 14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서울 청년 창업 클러스터 밸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도시의 미래 비전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남권 지역에는 K 스타트업 코리도를 만들어서 금천구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런던 테크 시티처럼 우리가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후보님들의 공약들을 보니까 조은희 후보님은 이제 다핵도시 개념으로 서울을 비전을 가지셨고요. 또 오세훈 후보님은 아트테크 시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테크아트. 테크아트. 예. 그 나경원 후보님은 사실상 그런 어떤 서울시에 대한 비전들을 제가 구체화해서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못 보셨군요. 네. 제가 이제 아직 끝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권역, 5대 기술벨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북권에는 이제 노원, 창동, 도봉 이쪽에 AI 산업 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 단지 그리고 동북권에 복합 스포츠 시티 그리고 창업 벤처타운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서북권과 서남권에 마곡은 아주 특이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기초 과학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신산업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 복합 산업단지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제가 지난번 했고요. 토론에도 조은희 후보님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남권 지역은 마곡이 중심이 아니라 지벨리가 당연하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지벨리도 지금 있고. 첨단 산업도시 전진도시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금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네. 제조업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전체 사업체의 80%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20만 명씩 폐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쇠락해가고 있는 도시고 유능한 인재들은 지금 판교나 외지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시 비전을 갖지 않으면 서울이 미래 먹거리나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나온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 창업 인프라를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미 2018년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탑5 창업도시 비전들을 받아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개념의 입체도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액도시 개념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것을 도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용이 아니고요. 뺏어갔죠. 표절이라고. 표절. 했어요. 네. 예, 그 다액도시 개념에서의 그 대중교통 중심의 TOD 개념 네.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신환 후보님의 그 창업도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액도시는 지금 서울의 25개 도시가 말씀하시는 대로 또 창업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또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자 따로 있으면서 또 서울시 전체가 25개 다액도시가 따로 똑같이 가는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TOD 개념에는 그 다액도시 안에서의 교통수단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지하화하고 지금 지하화 얘기는 서울을 아주 메가시티로 만들 때는 세계인이 오는 서울은 25개 도시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게 뭐 춘천이나 전주면 그렇게 되는데 서울은 이 다액 도시가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글로벌 다시 도시가 한번 돼야 되기 말씀드리지만 때문에 어쨌든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하화 후보님의-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네.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하기도 어려운 그 지하화를 온통 지금 공사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이 말씀이- 다액도시 개념하고 충돌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 두 분이 이제 말씀 계속 제가 이어가셨는데 반박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박을 쓰시는 것보다 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조은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 그렇군요. 반박 찬스를 쓰셔도 네, 좋고 네, 6분 네. 내에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분 내에 말해보고 모자라면 반박을 또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5분입니다. 네. 네. 저는 오신환 후보님의 그 창업도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판을 더 크게 보자. 서울이 세계적인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한데 서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또 경부선 철도 1호선이죠. 이걸 서울의 동서를 막고 있다. 이것을 아주 재원이 들지 않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입체화하는 거죠. 서울의 영역을 더 넓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하화된 바로 그 위에는 숲을 만들고 그 옆에 우리 오 후보님이 얘기하신 세운상가 개발하듯이 종상향을 해서 공공기여금을 주고 또 예를 들면 경부선 철도 주변에 기차길역 오막살이잖아요. 그 오막살이를 강남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대로에 공원이 있고 그 옆에 강남대로처럼 번화한 게 지금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11개 지자체. 예, 그대로 옮겨가면 그야말로 균형 발전이고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신환 후보님은 20세기에 예를 들면 땅이 있으면 집을 짓고 도로에는 꼭 차만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평면적인 사고를 하시니까 도시 입체화에 되는 개념이 없어서 그게 다액도시와 입체도시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경원 후보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25개 자치구에서 1개 이상 명문학교를 만들겠다. 근데 명문학교는 자사고나 외고입니까? 자사고 외고를 저희가 직접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주도권 토론의 교육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예스 할 수 노만 있는 해주시고 주도권 토론 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한 그러면 개를 어떻게 명문학교로 할 수 외고가 있도록 명문고 시장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예스 노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교육감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바꾸시면 그 다른 학교의 반발은 없을지, 다른 학부모님들이 왜 저기는 특혜를 주느냐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리고 또 나 후보님 동작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실 때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할 일과 서울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25개 구에 모두 명문고 하나씩 자사고 외고, 자사고 외고가 하나도 없는 구가 지금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의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학교라도 키워서 거기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에 직접 투자를 제가 할수 드린 있는 말씀은 하나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는요. 서초구만 해도 학교가 50개 학교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비판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좀 25개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되시죠? 네, 좀 그렇죠. 생각도 해보시고 저는 오세훈 후보님께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원순 시장 때보다 공급량을 더 늘려야지 이게 비전이 되거든요. 시장에 대한 사인인데 제가 공급량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전에도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큰 평수 지었고 박원순 시장은 1인 가구가 많아서 작은 평수 지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큰 평수를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데 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보다 더 주택수가 더 공급량이 적은 건지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시절이 되면 박원순 시장처럼 똑같이 주택 공급량이 적겠다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지난번에 겁니다. 지적받고 난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다시 네. 한번.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6만 가구는 내버려 뒀을 때 늘어나는 거 이상 제가 보태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토론할 때 박원순 시장이 그냥 놔둬도 순증하는 거 빼고 플러스 36만 원이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답하셔가지고 다시 18만 5천 돌아보시면 가구는 재건축, 재건발로 늘리는 거고요. 네. 10만 가구는 상생주택, 모아주택이고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만 5천 가구는 서울시가 8사 대책 이후에 발표했던 겁니다. 제가 제 시간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말씀 아니라고 중에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정해 자, 주셨으면 됩니다. 네. 제 말씀 좀 들어주시죠.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정리할 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오신환 후보께서 반박권을 드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초를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60초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은희 후보가 아까 반박권을 든 가운데 주도권 토론 5분을 쓰셨기 때문에 이 처리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해야 될 텐데 60초 쓰시겠습니까? 아니 물으시면서 아니요, 어떻게. 오신환 후보께는 지금도 60초를 드리겠고 아까 드셨던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0초, 60도 반박권 한 번씩 쓰시는 걸로 네, 지금부터 네,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신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그 조은희 후보께서 제가 오신환의 서울은 입체 도시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체 도시는 무조건 지하에 파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후보님은 총 9개의 지하화를 얘기하잖아요. 9개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그리고 2호선 지상에 있는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예. 동부간선도로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다 공약이 아니, 되셨잖아요. 그거는 제 어쨌든 공약이 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이제 네. 일부는 제가 쓰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지하화해서 모든 걸 다 덮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도시계획적인 비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미 하고 있는 지하화까지 포함해서 그럼 7개라고 쳐도 그 모든 것을 지하화해서 지금 공사판으로 만들 이 서울시의 비전들을 갖고 계신 게 저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집은 상상에다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서울시장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 네. 무조건 시간이 상상력을 됐습니다. 발휘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자, 말씀을 오신환 드리는 후보 겁니다. 60초 쓰셨고요. 조은희 후보께 이제 세 번째 반박권 사용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신환 후보님의 답답함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강일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실시 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합니다. 차고지를 지하로 놓고 그 위에 주택을 950만 호 짓는 거거든요.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신환 후보님이 얘기하는 스몰 입체도시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으로 지하화를 한 다음에 그 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천만 서울을 하나의 메가시티로서의 입체도시를 만들자. 그러려면 단절된 것을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경부선철도 용역을 거의 다 했고요. 강변북로 지하화도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해서 통일로와 연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시간이 할 수 됐습니다. 있는 거를 하고 네. 정부가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네.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경원 후보께 마지막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서울의 강남북 격차 해소를 말씀하십니다. 그 강남북 격차의 해소의 핵심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서 아주 다락같이 오른 것도 역시 교육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폐지를 하니까 결국 파락군에 대한 이 열망들이 생긴 것이죠. 결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많은 어떻게 보면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 프로젝트라고 해서 25개구의 명문고 또 25개구가 모두 우수학군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25개구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센터를 설치해서 정말 한 달에 한 2, 3만 원만 내면 원어민 수업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또 TBS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 TBS 개혁 방향으로 제가 TBS가 T가 트래픽의 T뿐만 아니라 플러스 티칭의 T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남 인강이 무료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인강 같은 것을 또 EBS의 교육 프로그램을 TBS에 도입을 해서 온라인 인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TBS가 교육 정보도 제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 공약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까 조은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육감과 이 철학이 다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을 지금 따로 뽑는 것. 저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법안으로 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어떠신지 오세훈 후보 어떠신지 그냥 예스노로 어떠십니까? 예, 저도 지금 현재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닝메이트제 찬성하십니까? 네, 조은희 후보는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는 어떠세요? 저도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요. 지금 러닝메이트 제도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바입니다. 예. 네, 그래서 모처럼 4명의 후보가 이게 아주 일치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교육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산 받아서 그대로 전달자 역할만 하더라고요. 사실은 서울시정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좀 더 꼭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도중에 오세훈 후보께서 반박권 찬스를 쓰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60초입니다. 예, 반박이라기보다도 보충입니다. 시간을 좀 쓰고 싶어서요. 방금 전에 강남 인강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요. 저도 서울시장이 되면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주요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이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요즘에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학원 강사님들, 유명한 분들 있죠. 인기 있는 분들. 이런 분 강의를 전 서울 시민의 공부하려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 이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최첨단 과학기술,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 같은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을 취업하는 데 정말 필요한데 학교 교육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포털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 시간엔 늘 주도권 반박이 있어서 아까 이제 재산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조은희 후보랑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재산세 깎아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드려야 됩니다.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종부세가 9억 기준인데요. 그러면 거의 이 서울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의 지금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도 높이고 저는
기준을 고가 기준을 12억으로 높이고 12억 이하의 재산세를 감면해드리는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오신환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4년, 2005년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재산세를 깎아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시정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의회도 그리고 구청장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25개 구청장을 설득해서 이 부분 반드시 이뤄내서 서민들에게 있어서 주택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께 5분의 주도권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반박권 사용하신 걸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모두 다 3번씩 쓰셨고 나경원 후보만 이제 한 번 더 쓰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판넬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따뜻한 보수, 우리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워요, 민주당에서. 사실 우리는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우리 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말씀하신 중에 나경원 후보께서 일단 반박 찬스를 쓰셨기 때문에 1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오세훈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이 줄곧 저를 강경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장래를 불문하고 광화문 가서 투쟁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한 적 하시다가 없습니다. 인터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광화문에 가서 조국 사태를 외치고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시냐. 원내대표로서 지난번 토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00% 잘한 원내대표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 저는 많은 분들이 2011년에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에게 나무라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 오세훈 후보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오해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당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당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가 작아서 운동장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안을 볼 수 있도록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2개가 올려져 있죠. 이런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복지 정책을 앞으로 열심히 펴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고 또 서울시도 그런 시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안심소득이라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께 똑같이 10만 원, 똑같이 100만 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겁니다. 사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 나라가 되면 이제 어려운 분들, 뒤처진 분들 챙기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어려운 분들 챙기는 안심소득제도를 도입할 생각인데요.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본인이 번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서울시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치겠습니다. 베를린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12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이 시범사업이고요. 이 위에 부분이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시장이 되면 200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200가구의 소비 행태도 보고 더 열심히 일하는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시장
되는 정책을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이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정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년에 정권을 찾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에서 오국의 말씀 중에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이 한 분의 발언은 2분을 넘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셔야 될 시간인데 예, 질문 드리려고 시간은 합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적절히 활용하셔야 골고루 한 분씩 코멘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나경원 후보는 그 기회를 다른 용도로 쓰셨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조은희 후보 또 우신환 후보 의견 좀 주십시오. 저는 오세훈 후보님의 저 안심소득이 정말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범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당이 영국의 브레어 총리가 이끌었던 것처럼 후보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예전에 안심 오복께 좀 말씀 죄송합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시간 안배 때문에 좀 양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네 분의 후보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전에 그 논의할 때는 후보당 2분의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다고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을 해 오셨을 텐데 토론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시간을 많이 넘었습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사회자로서 1분으로 좀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네 분에게 조은희 후보부터 시작이 될 텐데 60초씩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을 했는데 1분,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여기 세 분 후보들 정말 실력 있고 든든하시죠? 저는 40년 전에 처음 서울 올라올 때 부산으로 가는 기차 잘못 타고 밀양에서 바꿔 타고 온 촌딱입니다. 근데 오늘 격렬한 토론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께서 쌈딱으로 보셨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저 조은이가 오로지 마음속에 서울시만을 생각하면서 10년 수렁에 빠진 서울시를 구하는, 그래서 서울시가 쾌활하고 발랄한 글로벌 플랫폼 도시 서울시를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가정에 또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쌈딱이 아니고 또 촌딱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에게 황금알을 낳아드리는 서울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경원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19년 제 정치 여정을 둘러봅니다. 늘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2019년 야당 원내대표, 정말 투쟁이, 저항이 숙명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가혹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13건의 정부 고발을 비롯해서 검찰의 억압적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나경원은 13건 모두 불기소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짓밟고 싶어 하던 나경원, 민들레처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단단해진 나경원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장에 되려고 합니다. 일상의 회복과 미래의 준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군대 간 아들이 보내왔더군요.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 저 나경원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아마 지금쯤이면 국회에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28조를 들여서 멀쩡한 김해공항 쓰면 될 걸 가지고 새로운 공항을, 섬을 이어붙여가지고 바다 쪽에 깊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성추행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도 성추행 때문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조세훈이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주, 비양심, 국민 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조단위의 돈을 쓰는 이런 모습 반드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그 소중한 경험으로 닦은 경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울시를 다시 뛰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권 반드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우신환 후보.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보수는 뭔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을 돌보고 용기를 주는 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 가치가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1989년 정권 교체를 시도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남긴 명언입니다. 오신환이 나가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행복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신환이 나가야 이깁니다. 오신환이 나가서 지금의 판을 확 뒤집어야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정권 교체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희망을 위해서,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시장,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